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집요한 압력에 호주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패권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동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을 들쑤서거려 국제사회의 골칫거리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한국이 당하고 있는 경우를 보십시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이니 경제 압박이니 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거 하나 딱 부러지게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더니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제는 마치 아래 것들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패한 일부 정치꾼들 가운데에는 중국 쪽에 손을 대고 음으로 양으로 덕을 보려는 자들도 있고 시도 지사들 가운데에도 중국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중국촌이다, 차이나 문화타운이다 하는 이권 사업에 뒷바라지나 하는 올빠진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해마다 호주의 총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쯤 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13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호주를 방문해서 15조 원을 썼습니다. 이처럼 호주는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창궐하자 중국 코로나를 정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중국의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를 당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했을 때와 같이 작년 5월 호주에 대해 전방위 무역 규제를 퍼부을 때만 해도 호주가 곧 손을 들 것으로 보였지만은 16개월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호주가 중국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지난해 호주의 대중국 수출은 1년 전보다 2.1% 감소에 그치더니 올 상반기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21% 이상 늘었습니다. 인구는 54배, 경제 규모는 9배 큰 중국에 맞서서 호주가 이길 수 있었던 데에는 매우 간단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에 집권한 자유당 정부는 경제적 이익 상실이 두려워 중국에 굴복하던 전 정부와는 달리 호주의 주권을 최우선시했습니다. 작년 호주의 5G 통신 사업에 중국 IT 기업인 화웨이의 참여를 과감하게 배제시켰습니다. 4월에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중국 코로나19의 기원과 책임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현 집권 자유당 당수인 스코트 모리선 총리는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하는 정책을 묵묵히 펴나갔습니다. 이에 격분한 중국 정부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호주산 보리, 면화, 목재, 랍스터, 구리, 와인, 관광객 등 13개 분야에서 수입 제한과 금지, 통관 불허 같은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덤핑 관세율은 80% 내지 200%였습니다. 캔베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작년 11월 14개의 반중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스코트 모리슨 총리는 중국의 압박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을 팔지 않겠다며 스파이 활동 혐의를 받는 중국인 학자들의 비자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중국 기업의 호주 회사 인수 계획은 무산시켰습니다. 10개월 동안 냉정한 인내로 버티던 호주는 올 3월부터는 반격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축산 농가의 필수품인 호주산 건초 수출 금지, 남부 빅토리아주가 맺은 중국과의 1대1로 협약 취소,
미국과의 연합군사훈련 강화, 그리고 대만과의 통상장관 회담 개최로 중국에 굽소를 쳤습니다. 이런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대한 호주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은 지난 2017년에 32%에서 지난해 81%로 치솟았습니다.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호주 때리기는 거꾸로 부메랑이 돼서 중국의 뒷덜미를 때리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전체 철광석 수입량의 60%나 되는 호주 철광석은 그 순도가 높기 때문에 대체가 없습니다. 수입을 줄일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수입 석탄의 절반을 차지해온 호주 석탄 공급이 작년부터 끊어지자 톤당 695원 하던 발전용 석탄값이 1086위안으로 50% 이상 뛰었습니다. 정전과 단전 사태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기술대학의 호주 중국연구소는 지난 1년 반 가까이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호주의 손실은 총 수출의 10% 미만에 그쳤으며 일부 수출업자들에게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전 방위적인 공세와 겁박을 잠재우는 최종 병기로 호주는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아서 최신 핵 추진 잠수함 8척을 짓기로 한 오커스 동맹의 결정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는 9월 24일 미국과 일본, 인도 등 쿼드 4개국 정상회의 참가로 친미 반중 노선을 확실히 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중국의 야욕과 무례에 정면 대응하며 쐐기를 박은 호주의 결정적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가 중국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에서 호주 정부는 중국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 대가도 치를 수 있다는 각오로 이를 지켜왔습니다. 호주 국민들은 이런 국가적 전략을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능력 있고 국민적 신뢰를 갖고 있는 훌륭한 국가 지도자가 또 그를 믿고 지지하는 국민, 언론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역할, 정보기관의 냉정한 분석과 판단 등이 호주를 속국으로 만들려던 중국을 보기 좋게 넉아웃시키는 쾌거를 이룩했던 것입니다. 이 호주의 경우를 보며 국가가 융성 발전하느냐, 쇠퇴 패망하느냐의 핵심은 역시 사람, 특히 국가 지도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 실감있게 느껴집니다. 국가 지도자가 어떤 수준, 어떤 부류, 어떤 인간이냐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나라, 어느 경우에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